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행복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 가야 한다. 행복의 해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이 돛담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 바람과 물결이 돛담배의 항해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키를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조종하지 않으면 돛담배는 표류합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법칙은 당신의 돛담배를 더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6가지 행복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과 불행은 상대와 비교하는 것에서 생긴다. 2. 기대치는 변한다. 항상 새로운 현실을 향해 움직인다. 3. 손실과 이익이 똑같아도 손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4. 행복은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5. 최근에 소비했다면 그 다음 소비에서는 행복의 강도가 줄어든다. 6. 현재 느끼는 행복과 불행이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행복의 해답 책 속의 더 행복한 삶 만들기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더 행복한 삶 만들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린 나이에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미덕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메모를 하고 연습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우리는 유사한 접근법을 쓰지만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당신은 먼저 더 행복한 삶을 선택, 즉 자신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떤 요인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자리, 경제적 안정, 건강, 성취감을 주는 관계를 원한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대로 먹고 운동하는 것이 단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 노력과 결단력으로 제대로 먹고 운동하기는 습관이 되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 즉 행복 달성을 위해 유사한 게임 계획을 고안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 법칙을 명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체계를 적용할 것이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당신이 더 행복한 삶을 구축하도록 돕는 행복의 열쇠 기둥을 찾았다. 바로 식사, 수면, 일, 관계, 취미, 크레센도, 사회 비교, 반 정도 채운 잔, 한 모금, 누적, 용서, 삶의 균형,
사랑하는 방법 배우기다. 13개의 가로줄에 기둥을 표시하고 세로줄 7칸에 요일을 표시한다. 이 시스템은 한 주에 하나의 특정 기둥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행을 만드는 습관을 깨는 것이며 긍정적인 감정이나 행복을 만드는 습관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기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기둥에 관심과 노력을 쏟을 수 있다. 뇌 연구원들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기면 새 신경 연결 통로가 생긴다. 우리가 이 새 습관을 반복함에 따라 신경 연결 통로는 강해지고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 습관을 고수하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오래된 습관은 해마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라는 속담이 생겼을 것이다. 한 주간 연습을 한 후에 당신은 다른 기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기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기둥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13주에 걸쳐 모든 기둥을 선택하고 연습하고 나면 다음 13주의 주기 동안의 개선을 위해 자신의 진행 상황과 해결책을 심사숙고하라. 따라서 1년에 걸쳐 당신은 13개의 기둥을 모두 연습하고 매번 순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행복 수준은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 13개의 기둥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설명한 목록이 있다. 1. 식사. 평화롭게 하기. 감사를 표시하기. 과식과 과음을 피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기. 2. 수면.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고요한 정신을 함양하고 수면 부족에서 벗어나기. 3. 출퇴근을 더욱 즐겁게 하기.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자신이 하는 일과 더욱 가까워지기. 4. 관계.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살피기. 나쁜 대화 피하기. 5. 취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악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재미있는 활동 배우기. 6. 크레센도. 검소하게 살기. 돈이 드는 일은 미루기.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까지 아끼기. 7. 사회 비교. 질투하지 않기. 겸손하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칭찬하고 공로를 인정하기. 8. 반 정도 채운 잔. 재구성하기. 결점 받아들이기.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9. 한 모금. 간격을 두고 소비하기. 갈망 만들기. 다양한 관심사 기르기. 10. 누적. 의미 만들기. 목표 정하기. 양동이 채우기. 11. 용서. 분노 피하기. 화해하기. 용서 구하기. 12. 삶의 균형. 직장생활, 가족, 취미, 자기 개발에서 삶의 균형 찾기. 13. 사랑하는 방법 배우기. 연민 실천하기. 영성 기르기. 타인을 돕기. 즐거운 식사. 첫 번째 기둥으로 시작하자. 식사 즐기기. 더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식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의아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 이론에서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총합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 먼저 매일 하는 활동, 하루 동안 여러 번 하는 활동을 연습해야 한다. 먹는 일이 그런 활동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끼니를 때우기만 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거나 식사를 즐기기 위한 적절한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둔해질 때까지 먹지 말고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훌륭한 충고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긍정적 정신 태도를 키우는 데는 음식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당신이 먹는 음식의 색과 향과 맛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나 가족들과 식사하며 즐거운 대화를 하라. 물론 비행기에 타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날이라면 식사를 서두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럴 때조차도 식사 경험을 즐기는 게 낫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자. 한 주 동안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즐겁게 경험한 매 끼니의 식사에 스스로 별을 부여하라. 완벽한 날에는 3개의 별을 부여한다. 첫 몇 날은 전혀 별을 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태도를 향상시키고 당신이 먹는 음식을 감사함에 따라 그 주의 끝에는 별 3개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습관 형성은 쉽지 않고 당신은 종종 슬며시 습관을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전되고 있다면 괜찮다. 쾌적한 수면. 대다수 사람들은 하룻밤에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한다. 한밤의 숙면은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다. 침실이 평화로운 수면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침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베개, 신선한 공기, 깨끗한 이불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압박감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때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주말이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면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밤새 파티를 해서 이런 기회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식사의 절제와 운동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마음을 정리하거나 차분해지는 책을 읽어라. 이런 연습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줄 것이다. 매일 당신이 경험하는 편안한 수면을 평가해서 별을 하나도 주지 않거나 3개를 주라. 우리가 정의했듯이 수면의 즐거움은 행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불안한 밤이나 불쾌한 꿈은 행복을 감소시킨다. 1.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유일한 활동이 일이다. 일에서 행복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출퇴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걸어서 직장에 가거나 통근 버스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이 직장에 도착했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통근 시간이 길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시끄러운 교통과 소음 소리에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오디오북 선택에 신중을 기하면 통근 시간이 성가시지 않고 즐겁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직장에서 마음에 맞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무실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운다. 자주 미소를 짓고 실없는 대화를 피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면 동료들은 당신에게 더 부드러운 태도로 화답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어떤 업무도 사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열심히 한 일은 기쁨이란 선물을 준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도전적인 것을 찾아라.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숙련도가 발휘되고 당신의 마음을 바쁘게 한다. 게으름과 권태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관계. 가족과 친구는 신뢰할 만한 행복의 원천이며 이는 당신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생기는 것이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당신은 항상 이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대화에 참여하거나 카드게임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찾는 방법들이다. 우리 각자는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제로 토론하면 대화의 맛을 더할 수도 있지만 종종 불필요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대화가 계속 낙관적이지 않다면 대화에 불을 붙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 낫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중 사교에 6시간에서 7시간 쓸 때 가장 행복하다. 모든 사람이 사교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아니다. 좋은 소식은 적은 시간의 사교 생활도 행복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 가족을 방문하고 새 친구를 만들고 독서 모임에 참가하고 교회나 브릿지 게임 모임에서 즐거운 대화를 하라. 그러면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이나 주말 외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느라 보내는 시간은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이다. 취미. 시간을 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배우고 음악을 연주하고 휴식하고 독서하라.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참여, 행복,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취미를 즐기고 추구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인생의 방해가 된다. 요가 수업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연습하라. 일단 습관이 생겨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다면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크레센도. 우리의 행복 법칙의 분명한 의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젊었을 때 낭비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적응재와의 취득에 주저하며 기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지나치게 과시적인 소비는 기대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크게라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최신 기기를 구입할 때 절약하는 것은
기대치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절약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충동 구매를 피하는 것이다. 당신의 오래된 TV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TV 바꾸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다. 왜 매일 비싼 커피를 나가서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는가? 주변을 둘러보고 식사나 오락거리를 위한 낭비를 피하거나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행복을 북돋우기 위해 크레센도의 장점을 이용할 다른 방법이 있다. 휴가 중이든 아니면 친구들과 간단한 외출을 하던 간에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까지 아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 마지막에 가장 고급 숙소에 숙박하는 것이 더 낫다. 사회 비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행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비결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나 명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에 비싼 컨버터블이 당신 차 앞에 주차된 것이 보이면 그 차를 가지면 삶이 얼마나 멋질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심리적 방황을 하지 마라. 사실 컨버터블을 모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필요한 사회 비교는 정신건강에 해로우니 피하라. 자랑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명성과 부를 과시하지 마라. 우리가 재산이나 기술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을 가장 존경할 것이다. 질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룬 훌륭한 공적과 업적을 칭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신뢰하고 개인적 생활에서 친구들에게 생긴 좋은 일을 축하해 주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질투심을 뒤엎어버리고 당신의 삶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반 정도 채운 잔. 가끔 나쁜 일이 생긴다. 당신의 차가 망가지거나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이 긍정적인 태도로 강제 수용소의 공포를 견뎌낸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지만 당신은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당신이 분노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딸이 오렌지 주스를 쏟거나 집에 배관이 막히거나 베이글이 타거나 약속한 날에 차 수리가 끝나지 않거나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을 때다. 이런 작은 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행복 진동 기록을 침체시키지 마라. 분노, 걱정, 짜증, 좌절, 절망, 안가품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사정없이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삶의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매일 하루의 말미에 그날 있었던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경험을 생각해보라. 삶의 긍정적인 순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은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주의를 돌리는 출발점이 된다. 한 모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치면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당신이 매년 기대하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엄마가 집에서 만든 맛 좋은 칠면조 요리를 생각해보라. 엄청난 양의 끼니를 때운 뒤 당신은 일주일이 지나도 칠면조 요리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을 것이다. 다양성은 삶에 열정을 더한다. 동일한 경험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되풀이해서 반복되면 그것이 스카이 다이빙이라 할지라도 지루해진다. 포만을 정복하는 간단한 방법은 시간이 경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후 그 활동을 반복해도 즐겁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면 활동을 교대로 할 수 있고 지나친 반복 때문에 생기는 권태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누적. 의미 있는 삶은 훌륭한 삶을 나타낸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면 우리의 행위와 활동이 은유의 양동이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목표는 장미 나무 심기, 체중 줄이기, 시 쓰기, 마라톤 준비하기, 자선단체에 기부금 내기 등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핵심은 물로 양동이를 채우는 것처럼 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마감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고 단숨에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라. 대신 업무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라. 웹사이트를 설계하든 아니면 회의를 구성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간에 초기의 업무는 무질서 할 수 있다. 꾸준한 발전과 누적된 견해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하루하루에 자신의 양동이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그날 성취한 일보다는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감사하라.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할 것이다. 사소한 의견, 불일치, 상처, 모욕, 그릇된 일은 정신적 괴로움과 고통을 초래하는 나쁜 누적 재화이다. 용서는 원한을 끝내게 만들고 정신적 평화를 회복하게 만든다. 당신에게 잘못하고 심한 말을 하고 당신을 모욕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한다. 당신은 평화를 찾을 것이고 당신에게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 앞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일이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용서를 구하고 진실한 슬픔과 후회를 보여주라.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매일 동료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전념하는 것으로 용서를 실천하라. 당신의 원한이 다시 표면화되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원한을 계속 자제하라. 그러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한다. 삶의 균형. 우리는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개인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 어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볼 계획을 짜고 배우자와 외출을 하고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라. 이런 활동은 그 자체로 즐겁고 감정의 다각화를 창출한다.
경우에 따라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행복한 개인 생활이 직장의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직장 밖에서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라. 야외 활동과 자연에 대해 알아보고 감사를 여겨라. 공동체와 종교와 정치기구에 참여하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활동이 없어져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활동에 의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방법 배우기.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사랑일 것이다. 아이들과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로도 기쁨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당신이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친절을 발전시키기 쉬울 것이다. 일상의 실천을 통해 사랑에 대한 당신의 뿌리 깊은 본능을 발전시켜라. 한 사람, 한 가지 활동, 한 가지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실천을 통해 달성한 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경과 자연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으로 커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신의 행복이 향상된다. 사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망의 씨앗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은 확실하게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행복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라는 나비를 매료시켜 긍정적인 상태라는 꽃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밀은 우리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당신에게 밖으로 나와 외부에서 나비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행복이 꽃필 기회가 수행과 자유라는 이 짧은 순간에 있다. 행복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당신이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